네, 함께 성장하는 유튜버 채널 용돈TV의 실투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 종목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언제 추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지금 그러면 추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정말 빠짐없이 종목 상담과 함께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더 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튜토리얼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사실 추매라든지 손절에 대한 과정은 조금 뒤에 말씀드려야 되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리고 질문이 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손절과 추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근래 들어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안 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만 가지 않고, 그죠? 올라가만 가지 않고 현재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지수의 위치죠. 7, 8, 9 이때도 박스권이 있었지만 그때보다 지금 얼마만큼 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박스권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면 조정이 길어지거나 혹은 가격의 조정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만큼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현재 위치가 대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매수를 했는데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상황,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상담 요청을 하실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최근에 매매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저 혼자 매매한 게 아니고 제 유튜브 채널 하단에 보면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 링크 안에서 나는 이 종목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좋다, 의견을 나누면서 매수를 한 기업이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로투세븐을 제가 언제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제로투세븐을 12월 달에 이제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왔기에 추세 상승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때 사버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고 나서 쫙 밀리죠. 자,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밀리면 뭐만 생각한다? 방법은 추매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손절을 할 거냐, 두 번째, 추매를 할 거냐, 이것을 먼저 결정합니다. 무조건 추매, 무조건 손절이 아니고 우선 결정해요. 제 기준으로.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내가 지금 매수한, 내가 바로 진입한 기업의 주가의 위치가 낮냐 높냐로 판단을 합니다. 기업의 위치, 주가의 위치가 높으면 저는 손절을 택하고요, 기업 주가의 위치가 낮으면 추매를 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로투세븐 주가의 위치를 보면 어때요? 높은 편인가요? 높은 편이에요? 아니죠. 낮은 편이죠.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매수를 만약에 했어요. 주가의 위치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높죠. 그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자, 제로투세븐 주가의 위치. 과거의 주가의 흐름 대비해서 현재 위치가 높냐 낮냐로 저는 추매를 할 건지 손절을 할 것인지 먼저 정한다는 거예요. 주가의 위치가 높으면 저는 손절을 택하고, 주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추매를 택한다. 이 컨셉부터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매수한 종목이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한 다음에 언제 어느 가격에 추매를 할 것인지 전략을 짜는 게 다음 스텝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 더 갈 것 같아서 사요.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 더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삽니다. 이런 위치에 사는 것 저도 이해해요.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런데 내려가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요. 그러면 뭐 하란다? 지금 현재 내가 공략한 종목 기준으로 주가의 위치가 과거 대비 현재가 높은지 낮은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저는 만약에 LG화학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을 한다. 손절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설령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나서 손절한 가격 그 이상으로 올라갈지라도, 자, 9월, 10월, 11일 특히 매수가 대비 20%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고점에 기업의 주가를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을 저는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까운 종목이 하나 있죠. 유니쌤 노란톡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같이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언제 제가 샀냐면요, 7,000원대 샀어요. 7,300원대. 여기 박스권 행보할 때 앞으로 더 갈 거라 생각해서 샀어요. 자, 사서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낮았고, 당시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내가 지금 매수한 종목 기업의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낮다. 그러니 매수한 이후에 밀리면 손절이 아닌 추매로 대응을 해야지. 대응을 한 다음에 어때요? 올라가면 팔면 돼요. 그죠? 주가의 위치가 낮으면. 자, 그런데 주가의 위치가 높은 종목을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매수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추매를 생각하기 전에 손절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손절을 하지 않고 추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언제 추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만약에 막 이때쯤에 추매를 한다 쳐봐요. 어떨까요? 계좌는 처참하겠죠. 그래서 추매의 스킬, 언제 추매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추매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 이전에 내가 매수해서 물려있는 종목을 손절을 할 건지 정말로 가져가면서 추매를 할 건지, 그것을 먼저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손절이 아닌 추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매하기 이전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주가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 혹은 여러분들만의 원칙대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을 제 기준대로 주가의 위치가 충분히 낮기에 이 가격에 매수를 해서 내려왔음에도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 저는 이평선을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평선.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승하기 전에 이평선들 여기 딱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평선들. 자, 이평선들은요, 우리가 흔히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10일 동안 종가의 평균, 즉 그 기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평균 단가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이평선들 당연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평선들이 따라서 쭉 움직여요.
움직일 때 이평선과 이평선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평선들이 모이면 아래로든 혹은 위로든 움직이면서 이평선과 이평선의 간격이 멀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주식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반복이기 때문에 계속 모여 있을 수만 없고 계속 멀어질 수만도 없다. 즉 모여 있다가도 멀어질 수 있는 거고, 멀어져 있다가도 모여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이제 이평선들이 상승하면서 쭉쭉 이격이 벌어졌구나. 이격이 벌어지더라도 시장의 조정 혹은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서 힘을 응축할 때 이 이평선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요. 자, 그럼 저는 뭐 하냐? 지금 가격보다 더 바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힘을 모으려는 모습, 즉 이평선들이 한번 모이려는 모습을 보이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저는 61선 이평선을 터치할 때까지. 자, 예를 들어 봐봐요.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거의 9,300원에 제가 매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50원 떨어졌다고 추매하고 50원 떨어졌다고 추매하고 그래버리면 평균 단가와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1차를 여기에 샀는데 추가 매수를 이렇게 샀다 치면 결국엔 처음에 매수한 가격하고 나중에 추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평단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추매는 처음에 들어간 매수 포인트가 잘못되었기에 평단을 확 내리면서 관리를 해야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도 사고 조금만 내려도 사고 하면 그게 평단이 많이 내려올까요? 관리가 될까요? 아니죠. 1차 매수를 만약 이 지점에 했는데 더 가지 못하고 내려오면 60일 2평 다가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포인트나 2포인트나 2포인트가 되면 이제 저는 추가 매수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럼 처음에 매수한 가격, 그리고 61선 한 8,500원대에 추매를 했다면 평균 단가가 8,900원으로 단 한 번의 추가 매수로 평단을 확 내릴 수 있죠. 평단을 확 내렸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추세가 갑자기 급변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르게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추매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려오면 더 사서 평단을 내리는 게 추매가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손절을 할 것인지 추매를 할 것인지를 정한 이후에 추매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만의 원칙 혹은 저만의 원칙 중에 그 원칙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추매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추매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추매를 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자, 신풍제약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샀어요.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61선 기다렸습니다. 저도. 자, 두 번의 매수로 평단을 관리를 확 낮춰서 이 정도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올라오지 않는다. 저는 언제 손절을 하냐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61선에 추가 매수를 하죠. 61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네, 손절은 121선 이탈 시에 과감하게 일단 자릅니다. 이 가격, 이 이평선이 이탈되는 이 가격쯤에는 그냥 일단 자르고 봐요. 만약에 제로투세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처럼 수익권으로 가면 푸근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와요. 그러면 손절가는 저는 7,800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만의 원칙이 100% 정답이다?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생각해서 대응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추매를 할 건지 손절을 할 건지 먼저 정해라. 뭘로? 주가의 위치로. 그죠? 자,
추매를 하기로 했으면 추매 포인트는 61선 2평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오면 뭐 매도 목표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면 되고, 대신에 손절의 원칙은 121선 이탈 시 손절하는 걸로 저는 하고 있다. 이러면요, 크게 손실이 나지도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을 좀 따라요.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종목에 매수를 하면 정말 진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추세에 뭐 갑자기 급변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하나하나씩 원칙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드는 날입니다. 아셨죠? 지금 수많은 종목들 뭐 수익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손실이 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손실 나신 분들 중에 추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라도 좀 가져가실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실투남이었습니다.